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해설사 문윤석입니다. 오늘은 영선 고갯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선 고갯길을 아시기 전에 먼저 영선산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영선산은요, 지금의 중구경찰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중구소방서 주변에 해발 40m 정도 되는 산봉우리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상산, 양산, 상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것이 동광동 방향에 있는 것을 영선산, 그리고 영주동 방향에 있는 것을 영사관산이라고 불렀는데요, 1903년도에 일본인이 그린 부산항 지도를 보면은 또 이 영선산을 해관산으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사관산을 영국 영사관산으로 불렀습니다. 이 영선산에 본격적으로 길을 튼 것은 1670년도에 지금의 동구 수정시장, 동구청 근처에 있는 두문포 외관을 용두산 중심으로 한 초랑외관으로 옮기게 되면서 초랑외관을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사람과 자재가 가는 길이 필요했는데요, 이때 만든 길이 영선 고갯길입니다. 영선산에는 당시에 수림이 울창했는데요, 이 영선산에 있는 나무들이 신축공사장에 사용되기도 하고 수리, 보수를 할 때 사용을 하였다 하여 산 이름도 영선산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1678년도 4월 초랑외관이 완공이 되면서 두모포 외관이 초랑외관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이 영선 고갯길이 조선과 일본을 이어주는 외교와 무역 그리고 문화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주변에 부속 공간이 많았는데요, 그 부속 공간 중에서 오늘은 설문, 그리고 초랑객사, 그리고 성심당, 연양대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용두산을 중심으로 한 초랑외관에는 3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초랑외관의 동쪽에, 동광동 쪽에는 초랑외관의 정문인 수문이 있었는데요, 지킬 수를 서는 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양대청에 있는 대청동 방향에는 북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광복동 방향에는 초랑외관에 이렇게 성이 사이가 있는데 성 자체에 이렇게 물구멍이 나가 있습니다. 이 물구멍을 수구문이라고 하였는데요, 물 숫자를 써서 수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또 특별한 문인데요, 초랑외관 내에서 일본 사람이 죽었을 적에 이 문을 통해서 실어 날랐다 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다 해서 무상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랑외관에서 나와서 이 영선 고갯길을 한참 지난 후에 이곳에 또 성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문은 초랑외관 건립 당시에는 없었던 문입니다. 그런데요, 1710년도에 당시에 동네 부사이던 건이진 부사가 이 외인들이 조선 마을에 들락날락 왕래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서 저 위쪽 선차락에서 이 밑에 바닷가까지 성벽을 쌓고 문을 만드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이 문이 바로 설문입니다. 이 설문에는 동래부에서 파견된 군관,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장조입니다. 장조 1명과 소통사, 통역을 하는 사람 1명, 그리고 군번, 이렇게 3명이 3계조로 해서 열흘간 교대 근무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인허가증이 없는 사람은 이 성문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외인들이 우리 조선의 어떤 기밀을 빼가지 못하도록 철저한 검문 검색을 한 곳이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현재 홍성방 신관 주변이 되는 이곳을 설문이 있던 자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초랑객사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한양의 동평관에서 일본 사신들이 외교나 무역 그리고 사신으로서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는 조선 정부 한양에서는 외인들의 한양 입성을 일절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외교나 무역 사항이 있다면 부산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일본 사신이 부산에 오면 먼저 조선 국왕에 대한 인사를 하는 곳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곳이 바로 이곳 초량객사입니다. 초량객사에는요, 조선 국왕을 상징하는 나무로 된 전패를 모셔두고 있었다 합니다. 일본에서 사신이 오면은 초량객사의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사람이 아닌 나무로 된 전패를 향해서 숭배를 올렸는데요. 그때 조선의 관리들은 대청마루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동네부사 접의사도의 그림을 보면은 확실히 잘 재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초량객사의 터는 이곳 복내 초등학교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신당입니다. 성은 나라 일에 성을 다하고 신은 사신을 맞이하면서 신을 다한다는 뜻이 성신입니다. 성신당은 훈도라는 관리가 근무하던 곳이었는데요. 조선시대의 훈도는 한양이나 지방의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부산의 초량외관의 훈도는 외학 훈도라 해서 일본어를 담당하는 관리였습니다. 일본에서 사신이 오면은 접대를 하고 교습을 하고 서로 상호 교린을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성심당은 영조 3년인 1727년도에 당시에 역관이던 훈도 현덕훈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근무하는 건물이 너무 낡고 흐름한 것을 보고 자신의 사비를 갖다가 수백 냥을 내어서 건물을 신축을 하고 그 건물을 신축한 이후에 나라들의 성을 다하고 사신을 맞이하며 신을 다한다는 패넥을 걸고 그렇게 일본과의 상호 교류를 다하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현덕훈 자신이 직접 쓴 일기 형식의 기문에도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일본에서 외교 생활을 한 아메노모리 호슈라는 외교관이 이 현덕훈의 역관으로서의 자부심과 또 성신에 대한 가치를 잘 아는 점, 그리고 평화에 대한 어떤 기대를 자세히 기록한 글을 적은 성신당기라는 글을 적어서 현덕윤에게 전달한 것을 봐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자리로 추정이 되는 곳은 영주동 640번지 그 자리가 추정되겠습니다. 여기는 연양대청입니다. 초량객사에서 조선 국왕에게 숭례배를 바친 일본 사신과 우리나라 관리들이 여기 영선 고개를 지나서 이곳 연양대청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 연양대청은요, 일본 사신들을 접대하는 곳으로서 항명과 접대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일본의 사신에 따라서 접대하는 품격도 많이 다른데요, 일본 중앙막부에서나 아주 중요한 외교 현안을 가져온 사신들에게는 조선정부 한양에서 직접 접의관을 파견을 해서 접대를 하도록 하였고, 대마도주나 혹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외교 현안을 가져온 사신들은 경상도 감사가 접의관을 파견을 해서 접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개 다 이 지역의 수령인 동네 부사가 접대를 담당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항례를 베풀 적에는 조선의 기생을 보기 위해서 많은 일본 사람들과 국인꾼들이 모여서 구경을 하였다 하고요, 이 건물에는 연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릇을 보관하는 곳, 기구를 보관하는 곳, 그리고 말을 쉬게 하는 곳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바로 이곳 광일초등학교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선 고갯길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중구문화해설사 문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